네, 안녕하세요. 닥터 GPT 25번째 영상입니다. 최근에 소재가 좀 떨어져가지고 업로드 안 하고 있었는데 설 연휴 사이에 대형 떡밥이 터져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딥시크라는 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고 중국에서 만들었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핵심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랑 비슷한 성능을 낸다. 그리고 미국이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능, 싼 마이 가지고 만들었는데 똑같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대충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딥시크랑 챗GPT는 가장 큰 차이는 오픈소스. 딥시크는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거고, 챗GPT는 구독료를 지금 심하게 200달러까지 받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아키텍처가 이렇게 다르다고 해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고 쟤는 트랜스포머고. 이게 사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큰 차이는 딥시크는 어떤 제가 뭐 수학에 대해서 혹은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파트만 활성화시켜서 그 관련된 내용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GPT는 몽창 돌려갖고 거기서 최적의 답변을 구해준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챗GPT는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풀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친구고, 딥시크는 이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만 딱 공부해갖고 해서 했더니 돈 덜 들고 똑같은 성적을 받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돈입니다. 왜냐하면 GPT가 돈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GPT도 있고 뭐 퍼플렉시티 등등의 모델들이 있는데 구글도 있고요. 결국은 이게 돈 싸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GPT가 엄청난 펀드레이즈를 해가지고 치고 나가니까 사실 그 뒤따르는 모델들이 이 성능을 그만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GPT가 3.5, 4, 지금 4 옴니 이렇게 돼 있고 5.3를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는데 실상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뭐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계속 돈을 때려 부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돈으로 똑같은 걸 만들었다,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뉴스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저비용 고효율. 사실 저비용 고효율이면은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패닉에 빠졌다, 뭐 이래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 중국 요게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패닉에 빠졌다. 사실 패닉에 빠진 거는 제가 패닉에 빠졌죠. 뭐야, 내 돈 어디 갔어? 엔비디아도 폭락하고 삼성전자도 폭락하고. 네, 그래서 정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뭐 좋은 걸 만들고 있는 건 좋은데, 내 돈은 어쩔 건가?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해보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데이터 도용에 대한 뭐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하고 못 쓰게 하겠다고 하고, 뭐 아무튼 그 지금 수출 금지된 엔비디아의 그 고사양 칩이 어딘가로 밀수돼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받은 충격은 이 스푸트니크, 아시죠? 러시아에서 만든 우주선, 예전에 그 냉전 시대 우주 경쟁을 했을 때 소련이 갑자기 먼저 쏴가지고 샥에 빠진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때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거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 올라가서 뭘 필기를 하고 뭘 적으려면 펜이 있어야 되는데 중력이 없으니까 이게 볼펜으로 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잉크가 이렇게 중력으로 내려와야 글이 써지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에서 나사에서 투자해가지고 스페이스 펜이라고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펜을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소련 사람들한테 니네는 뭘로 쓰냐 했더니 우리 그냥 연필로 쓰는데 이래가지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사실 러시아도 요 스페이스펜을 썼고, 연필은 우주에서 쓰면 이런 흑연이 날리고 흑연이 가연성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안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미국이 큰돈 들여서 삽질했다라는 일화로 전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미국의 쇼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짤들이 이런 거죠. 뭔가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오픈 AI가 실제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학습해 갖고 잘 추려놨더니 딥시크가 와갖고 여기서 낚시를 한다. 요런 거 아니냐. 뭐 요런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픈 AI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리얼 데이터를 여기서 누가 물고기 잡으라고 했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오픈 AI가 다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다고 하지만, 공개된 데이터로 누가 너 보고, 내가 공개는 했지만 누가 너 보고 그걸 학습해서 모델 만들어서 돈 받고 팔라 그랬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오픈 AI도 이거 뭐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뭐 이런 형국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제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공짜로 좋은 거 쓰게 해준다면은 좋죠. 요즘 디지털 월세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좋은 일인데,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쓰는 영역에서, 제 이 유튜브 채널은 의학 연구와 관련된 채널이니까 관련돼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딥시크하고 챗GPT를 나란히 띄워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요즘에 그냥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리포프로테인 A라는 그 LDL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관상동맥 석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안해 달라는 질문을 양쪽에다 다 했습니다. 딥시크는 특징이 일단 싱킹하면서 뭐 혼자 막 꿍시렁꿍시렁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뭐 너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커넥트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그럼 내가 뭐 리서치 갭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 메커니즘을 찾아보고 뭐 혼자 말이 많습니다. 근데 GPT는 그냥 바로 작성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딥시크는 이렇게 혼자 꽁시렁 된 다음에 이제 글을 써줍니다. 써주는데 요거는 보면은 양쪽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챗GPT는 굉장히 안전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있는 거고 검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딥시크는 약간 뭐 여기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염증 매개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종적 차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거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베리에이션, 얘네가 답변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그 베리에이션 혹은 뭐 템퍼러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진취적인 내용을 많이 쓰고, 이 GPT는 약간 얘가 맨날 거짓말 한다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쪽 딥시크의 4번에 LPA 표적 치료제가 칼슘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란 게 있고, 이쪽은 PCSK9 억제제를 통한 진행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PCSK9 억제제라는 거는 LPA를 낮추는 약은 아닙니다. 근데 써보니까 LDL을 낮추는 건데 쓰니까 LPA도 한 20% 낮춘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PCSK9은 이미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현실적인, 아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고, LPA 표적 치료제에서 지금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랑 siRNA 약들은 지금 임상 중인 약들 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LPA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LPA 타겟티드 세라피를 얘기하는 게 맞죠. 맞는데 저거는
지금 당장 하기엔 조금 애매한, 조금 더 나간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템퍼러처의 차이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딥시크에는 뭐 초고해상도 영상 기술 활용한 LPA 뭐 저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사실을 내가 습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좀 힌트를 얻고 싶다. 이럴 때는 딥시크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기 뭐 UK 바이오뱅크 막 아는 말 다 써놨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지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러면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안티플레이틀릿 항혈소판 약을 2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얼마 동안 쓸 거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디지즈인지 아니면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인지 또 환자가 어떤 출혈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은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진취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제 딥시크는 혼자 뭐 오케이 막 그러면서 퍼스트 뭐 어떠고 이 사람이 뭐 CKD가 있고 뭐 헤모글로빈이 어쩌고 막 혼자 주절주절 하는 동안 챗GPT는 이미 답을 해줬어요. 최종 정리 추천 전략 이렇게 딱 나왔고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쓰고 이 사람은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이니까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클로피도그렐로 전환하고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업투데이트된 치료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딥시크는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얘는 3에서 6개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뭐 출혈 위험 관리에서 뭐 PPI 쓰고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한 그리고 이 딥시크는 지금 이거 2개 쓴 다음에 아스피린 단독으로 쓰라고 되어 있고 GPT는 클로피도그렐 단독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피도그렐 단독으로 쓰라고 한 게 좀 더 최신 지견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이 원래 항혈소판 효과는 클로피도그렐이 더 강한데 제가 출혈 위험은 오히려 더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걸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챗GPT가 좀 더 업데이트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었는데 어떤 임상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잘 추론해서 어떤 상황인지 환자를 잘 평가하는지 이거는 제가 꿈꾸고 있는 AI가 당직 쓰는 그런 시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적 절제술, 점막하 절제술을 했고, 이제 병실에 올라왔고 별 문제 없었고 잘 있었고, 병실에 왔을 때 혈압이 134면 81, 맥박이 74였는데 약간 증상이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4시간 후에 바이탈을 봤더니 혈압이 109에 71, 하트레이트가 98이다. 109에 71, 98은 그래도 다 정상 범위에 있는데 이 혈압이 4시간 전과 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늘 내시경으로 절제술을 했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 환자를 평가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블리딩과 관련된 출혈이 생긴 그런 환자 케이스였거든요. GPT는 원래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이거 쭉 아주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검사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잘 맞췄고, 근데 딥시크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시나 오히려 조금 더 MPO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좀 더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내면 인공지능들이 못 맞출 줄 알고 늘 낸 문제인데 얘는 너무 쉽게 해버려갖고 정말 쓸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하는 내용들 이런 거에서는 둘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물론 요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 써보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해서 심전도를 판독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AI Enabled ECG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리뷰 아티클을 3,000단어 길이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뭐 또 싱킹 시작하고요. 이쪽에는 캔버스로 넘어가죠. 캔버스로 넘어가서 챗 GPT는 캔버스로 넘어가서 이제 글을 쭉 작성하기 시작하고요. 이쪽은 뭐 싱킹이 길어요. 뭐 wait, I should check if 뭐 혼자 막 꿍시렁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속도는 확실히 이 꿍시렁대는 게 없으니까 챗GPT가 좀 빠른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얘가 꿍시렁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항상 블랙박스라고 해서 얘가 뭔 생각해서 이렇게 쓴지 모르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얘가 이런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둘이 글을 뭐 쭉 썼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요놈 잡혔다 나왔죠. 레퍼런스 저렇게 달아놓는 거, 이거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챗GPT가 그래서 지금 챗GPT는 보면 레퍼런스 해놓고 뭐 얘기 안 해요. 뭔지. 왜냐하면 저거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제일 취약점이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생성을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뭐 NEJM 몇 년도 이런 거 막 생성하다 보니까 자꾸 틀리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얘는 정말 잡아놓은 고기 뺏어 먹다가 이런 것까지 배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죠. 이머지 트라이얼 2022년 NEJM에 실린 거에 이 인공지능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해서 봤더니 이머지 트라이얼은 있는데 NEJM이 아니라 자마에 2022년에 실렸던 거고, 이 내용은 인공지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심근경색이라기보다는 병원 내 심정지 환자에 대한 뭐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인공지능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의 함정에 딥시크가 빠졌구나, 챗GPT 따라하다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레퍼런스들이 또 조금씩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논문 쓰라 그러면 이렇게 개조식으로 점 찍고 번호 달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일단은 먼저 그렇게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실제 문장은 서술형으로 쓰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바꿔 쓰라고 했고, 근데 이 GPT, 이 캔버스의 요 화면은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마법처럼 이렇게 하얘지면서 새로운 글 써주는 거. 딥시크도 어쨌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흥정 붙이고 싸움은 맞나요? 싸움 말리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챗GPT에 가서, 이거는 딥시크가 쓴 글인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알아봐, 알려줘, 그렇게 해봤거든요. 붙이고 했더니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게 non-STEM이의 sensitivity 94%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 STEM이는 아주 잘 진단하는데 non-STEM이는 조금 아직 컨트로버셜 하거든요. 그리고 아티아의 논문은 LV 디스펑션에 대한 좌심실 부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또 상관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머지 트라이얼도 출처 오류이고, 쭉 내용들을 틀린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요 놈 걸렸다 하면서 웨어러블 저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된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제대로 잘 한다는 거죠. 이게 GPT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긴 능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딥시크에 이거 챗GPT가 쓴 건데 틀린 거 찾아봐,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또 싱킹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해요. 잘합니다. 저 내용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근데 조금 억가라고 하나요, 요즘에? 뭔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싶은 거를 좀 이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리뷰어처럼 봅니다. 둘이 서로 아주 잘 까는데, 어쨌든 뭐 틀린 얘기 없이 잘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거는 GPT를 많이
따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공짜라는 거죠. 딥시크는 공짜고 챗GPT는 뭐 20불, 저는 200불을 내고 있는 200불 내고 있는데 주가도 떨어지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죠. 무료라는 거, 무료인데 저 정도 내고 리소스를 적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픈 소스로 공개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GPT도 잘 활용해서 그런 기술들을 쓰면은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적은 리소스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고 계속 싸워서 더 좋은 거 만들어라. 뭐 그렇습니다. 한번 딥시크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 대한 우리 뭐 그게 편견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저만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부감 뭐 그런 거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 사람들한테도 정의일까? 그게 항상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뭐 못 쓸 것도 없을 것 같다. 다만 데이터 보안에는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